Recording in progress.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PPT 화면 크게 잘 보이시면은 잘 보인다고 채팅창에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럼 바로 한번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품이 어떤 시기에 팔리는지를 체크하고 소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싱을 할 때는 만약에 농장 소싱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도매척고로라도 빨리 판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농가 걸 추가 소싱해도 되니 그 팔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판매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계, 고객 문제 분석과 상세 페이지 기획의 경우에는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냥 정보성이어도 돼요. 오늘 발송하면 언제 도착하고 용량은 얼마고 당도는 얼마다 이런 측정하는 사진과 그냥 정보성 텍스트로도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특성상 스마트 스토어는 단순히 그런 정보성 나열로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사의 1점짜리 리뷰들을 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장점과 자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획까지 다, 상세 페이지 작성까지 다 해두신 다음에 검색이 잘 되도록 상위 노출 상품 등록, 즉 우리가 1단계 상품 소싱 때 막 수집해 놓은 키워드들을 검색이 잘 되게 상품명 이름으로 잘 조합을 하고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필수 칸만 넣는 게 아니라 상품 구성, 중량, 품종 이런 다양한 칸들을 넣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많이 넣고 2주 동안 최신성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판매를 일으켜야 상위 노출 최적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밥을 다 차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고객분들이 우리 식당에 방문할 수 있게 광고와 마케팅,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외부 릴스라든가 아니면 바이럴을 위한 카페 글 작성하는 이런 작업이 마케팅이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세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를 반복을 하는 게 농산물 위탁 판매의 핵심이고 이거는 어느 판매 채널, 어느 상품을 소싱해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싱, 기획, 상인노출 최저가 상품 등록, 광고 마케팅 세팅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지금 3주간의 시간 동안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럼 오늘은 광고에 이어서 조금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과제에서도 바이럴 준비를 위해서 3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몇몇 좀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이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럴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상담을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번 주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3위 안에 세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요 마케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럴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서는 광고가 2등까지 바로 검색 결과에 나오고요. 네이버 쇼핑 탭에서는 1, 2, 3등, 많게는 4등까지만 이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베스트는 2등까지 하는 2등 안에 드는 광고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서량 딸기 키워드로 2등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맨 위에서도 우리께 먼저 보이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도 맨 위쪽에 우리께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바이럴을 해야 그 바이럴에 맞춰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이 노출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노출에 따라서 당연히 클릭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3위 이내로 세팅을 꼭 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바이럴을 했을 때 1페이지에 2등에 노출되는 키워드 2개로 바이럴을 했었고 그 결과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처음 집행하면서 이 바이럴까지 병행했더니 일주일에 20건밖에 안 되던 판매량이 그 다음 주에 100건까지 거의 하루에 10건 내외로 5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우리가 특가 링크, 스토어 링크, 막 우리 이름 말하면 바로 강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상단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바이럴 글을 쓰되 정말 먹방 후기나 맛있게 먹는 후기처럼 이 사람들이 내 바이럴 글을 보고 그 단어를 검색할 수 있게 그런 유혹적인 글을 쓴 다음에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걸로 유입을 유도하는 걸로 바이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지금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지겹게 일상글 매일매일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특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뷰티든 먹는 것과 관련되고 자기 관리와 관련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부 다 제휴나 침투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꼭 맘카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 계정으로 맘카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탈퇴, 강퇴를 너무 많이 당해서 사실 이제 맘카페가 엄청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강퇴만 한 50개는 당한 것 같아서 지금도 활동하는 게 이제 30개 정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맘카페는 다 가입했다가 탈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맘카페를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이 조금 자기 관리, 식단 관리, 먹는 거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카페에도 적극적으로 좀 집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그냥 바로 홍보글 올리면 강퇴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제와 사진을 정해가지고 매일 사진과 같이 일상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등업하고 그러기 위해서 2주, 3주 동안 꾸준히 글 썼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계정들은 일주일에 뭐 많아야 2건, 적을 때 1건 쓰거든요, 일상글. 그 정도로 쓰셔도 되는데 초반에 2, 3주는 일상글 꾸준히 써서 등업도 시키고 좀 일단 권한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로 3위 이상의 노출되는 키워드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바이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내가 설양딸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 3등을 한다고 하고 금실딸기에서 3등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바이럴 글에는 여러 키워드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만 쓰셔야 돼요. 설양딸기면 설양딸기 키워드로만 딱 바이럴을 쓰겠다. 아니면 금실딸기면 금실딸기 키워드로만 바이럴을 쓰겠다. 이렇게 카페를 정해서 그 특정 키워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한라봉을 바이럴을 하려고 했는데 한라봉, 귤, 망감류 막 되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쓴 거예요. 바이럴 글에.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할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뭐 맛있게 먹었다는 후기 글이어도 한라봉이라는 단어만 써도 한라봉을 쓸까 말까인데 거기에 역시 겨울엔 뭐 귤이 맛있죠 이러면서 막 너무 부연 설명으로 감귤, 뭐 귤, 만감류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검색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라봉. 내가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로 검색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 할 때만 꼭 한 개 키워드만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로 대박 만드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는 탈퇴 나가는 게 아깝고 무서우니까 뭐 네다섯 개로도 해보고 20개도 해보고 10개도 해보고 했는데 당연한 거지만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할수록 반응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5개, 4개 해도 그걸로 막 드라마틱한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글로 막 대박을 낼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보다는 30개, 20개, 10개 좀 여러 글을 올려서 중박을 만드는 걸 목표로 바이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키워드로 바이럴 할지 각자 선정해서 저한테 체크 받으신 다음에 바이럴 글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이 바이럴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염된다는 뜻이에요. 입소문, 소문으로 감염된다는 그 마케팅 효과를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등산 카페도 가입돼 있고요. 뭐 자전거 카페도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등산 카페나 자전거 카페도 그 보면 농수산 직거래 게시판이 있는 데가 있어요. 회원들이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맘카페에서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맘카페가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탈퇴 무조건 일어납니다. 바이럴 글을 올리면은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는 강퇴당한다고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좀 살벌하기 때문에 맘카페에만 집착하지 말고 점점 확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주 이상 글을 꾸준히 작성해서 등업하고 사진까지 올린 게시글 좀 쌓이면 그때 바이럴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막 가입하고 등업 정회원 되자마자 그냥 홍보를 올리면 이 작업을 하고 그 홍보를 올렸을 땐 그래도 강퇴당할 확률이 뭐 20-30%라고 하면 그냥 바로 글 쓰면 거의 99% 강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절차 지켜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사진, 맛있어 보이는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서 그걸로 바이럴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글을 올릴 때도 사진을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사진 없이 그냥 텍스트만 쓰다가 갑자기 유독 농산물과 과일 글에만 사진을 쓴다. 이것도 더 의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활용하면 되고 꼭 사진이 먹는 사진이나 맛있어 보이는 사진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을 주제로 한다. 그럼 그냥 도시 풍경, 밤에 보이는 공원 풍경을 찍은 것도 괜찮고요. 아, 내가 지금 식당이나 카페 갈 시간이 없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맘카페, 내가 활동하는 맘카페가 뭐 예를 들어서 파주다. 그럼 파주에 있는 카페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서 거기에 리뷰에 있는 사진 중에 별로 안 예쁜 거 있죠? 일반적인 리뷰 사진. 그냥 그거 캡처해다가 맘카페에 씁니다. 아무도 못 찾습니다. 이 사진 도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글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주에 2회 정도 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일 써보셨으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 바이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글 한 개로 대박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희박해요. 글 10개, 글 20개로 중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맘카페 가입할 때 제가 게시글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한 100 이상은 되는 카페들만 가입해서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100이면 10개 글 쓰면 노출이 1000일인 거고요. 조회수가 2, 300이면 2,000, 3,000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 카페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회수가 노출이라면 이 게시글을 들어와 보는 게 클릭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글을 보고 한라봉이란 단어로 바이럴 하려면 딱 한국만 써서 여기에 제가 잘못된 예시라고 했죠. 귤, 한라봉 이거 같이 쓰면 안 돼요. 하나 키워드로 집중해서 쓰고 실제로 이 게시글 하나만으로 저는 조회수 400이 올리고 댓글도 10개 정도 달렸었어요. 그중에 실제 좀 문의하는 글은 한 개밖에 없긴 했지만 이런 글들을 10개, 20개 쌓으면 그걸로 중박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어 링크는 절대 직접적으로 올리면 안 돼요. 댓글 달아서 구매 뉘앙스 풍기는 사람한테만 뭐 쪽지나 댓글로 살짝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요. 이것도 규정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맘카페 규정으로 아예 댓글이나 쪽지로도 스토어 링크 절대 주지 마 하면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 활동 보자마자 매니저를 강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맘카페 규정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요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쓰는 글로 하는 거에 한계를 좀 느낀다. 아, 이거 내가 일일이 다 하자니 20개 활동해가지고 열심히 해놨더니 20개 딱 글 올렸더니 막 5개, 6개 강퇴당해서 또 이거 막 등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수 활동자에게 쪽지로 아예 정식으로 우리 소개를 하고 협찬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야 얘네 상업 홍보 나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쪽지 걸었어 이렇게 신고하면 강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걸로 도저히 바이럴 효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보통 카페에 가입하시잖아요. 내 프로필 보면은 여기에 내 프로필 등급과 등급 안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와요. 그럼 이 등급 안내 누르면 해당 카페에 이렇게 등급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나는 아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학딜 링크에도 글 올릴 수 있는 애고 꾸준히 한 애가 열심 멤버부터야. 그럼 요 열심 멤버 이상 애들 중에 한 3-4명 체험단 시킨다는 생각으로 컨택을 해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다. 그 대신 부탁할 때 제가 아까 정식으로 설명하라고 했죠. 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요렇게 과일 도매를 하게 됐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한번 저희가 협찬 드려볼 테니까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으면 혹시 후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런 식으로
찐 후기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좀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맘카페에서 또 쪽지로 협찬하는 것도 나 무섭다. 이것도 강퇴당할까 봐 걱정된다.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애초에 체험단 우리 블로그 체험단 오픈톡방에서 모집하죠. 그 체험단 모집할 때 그냥 카페 바이럴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고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신에 활동하는 맘카페가 어디인지 등급은 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신청서에서 받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 맘카페 바이럴 글이 올라간 거를 등급이 안 되면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분이 캡처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카페가 조회수가 평소에 얼마나 오는지 활성화 돼인지 그런 걸 확인하려면 활동하는 카페와 등급 같은 거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요런 방법도 바이럴로 활용할 수 있다. 체험단 할 때 차라리 나는 블로그 체험단 말고 바이럴 카페에 맞춰서 하겠다. 아예 그냥 포토 리뷰는 주 3일, 4일 이내 부탁을 하더라도 이 맘카페 바이럴 글 쓰는 거는 그냥 체험단 모아놨다가 정해진 날에 뭐 예를 들어서 2월 며칠에 바이럴 이제 후기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맞춰서 일거의 체험단이 각 카페별로 후기 글을 남기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이럴 하는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나 혼자 도저히 침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높이기가 더 어렵다고 하면 아예 블로그 체험단처럼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등급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협찬과 체험단 제안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쇼클립도 올리기 시작했죠. 작년 4월부터 생겼어요. 이 쇼클립이랑. 그러니까 지금 생긴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릴스랑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 무조건 쇼클립으로 꾸준히 올리시면 좋고요. 왜냐면은 못해도 이것도 몇십 회, 잘 나오면 몇백 회 조회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상 만들잖아요. 새로 영상 템플릿으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꾸준히 그래서 올리면서 이게 지금 1, 2회였는데 지금 2월부터 다시 1, 2회로 줄인대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나 봐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쇼클립도 부지런히 올리면서 방문을 유도해야 됩니다. 외부 유입을 위한 모든 활동을 성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월에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등급과 알림받기 고객 수에 맞춰서 무료로 한 달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쿠폰을 줘요. 이거 스토어 센터에 마케팅 메시지라는 데 가서 무료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마진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나 마진 2,000원만 남기더라도 조금 어떻게든 구매에 올려서 최신성 점수나 이런 거 올릴래 하면은 3,000원 할인 쿠폰을 내 스토어 알림받기 고객한테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무료 마케팅까지 꾸준히 활용을 해주셔야 외부 유입을 점점 늘릴 수가 있어요. 광고만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채널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대로 릴스랑 이런 걸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 릴스 이쪽만 주로 추천을 드렸지만 이 트래픽 대세는 여튼 숏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검색돼서 들어오는 그 유입량을 말하거든요. 이 숏폼이 정말 대세인 게 지금 이때 지금 제가 캡처해둔 게 496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1200명인가가 됐습니다. 제 팔로워가. 영상이 하나가 막 8만 회, 6만 회, 막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유입수랑 팔로워 수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어 계정이 아니라 제 예시 계정을 했지만, 원래 뭐 한 달에 전자책이 뭐 다섯, 여섯 건만 나갔다면, 요 인스타 트래픽이랑 뭐 유튜브 트래픽, 틱톡의 쇼폼 트래픽을 활용하니까 한 달에 막 100건씩도 나가는 거예요, 전자책이. 그런 식으로 이게 스토어 버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만든 김에 최대한 여러 플랫폼에 뿌리고 프로필 링크에 스토어 링크를 넣어서 한 명이라도 하루에 한 명, 하루에 5명이라도 꾸준한 방문객을 외부 유입으로 끌어들여 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꾸준히 반복을 해서 단골이 점점 쌓이고 내가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처음에 100밖에 안 되던 게 이제 1000명씩 보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면 당연히 점점 판매 매출과 효율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점점 효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올리면 조회수 막 40, 20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리면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릴스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그 습관 토대로 유튜브 쇼츠 그리고 틱톡까지 다 확장을 해서 이 쇼폼도 쇼클릭까지 해서 꾸준히 다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나는 쿠팡을 한다 하면 쿠팡에도 쇼츠라고 해가지고 요런 쇼폼 영상 올리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길 통해서 다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엄청 잘 만들 필요 없어요. 막 자막이랑 뭐 이렇게 효과가 탁탁탁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최소한의 정보와 이런 것만 나와도 되니까 꾸준히 외부 유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사진보다 영상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정말 카드뉴스나 일반 사진은 조회수가 정말 낮아지는 추세예요. 팔로워 막 500명, 제 그 인스타 3PD 계정이 팔로워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면 뭐 조회수 20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릴스나 쇼폼 올리면 800, 2000, 3000 이런 조회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예쁘게 찍을 공 들이는 거 말고 차라리 쇼폼 영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는 게 이 트래픽을 늘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마케팅 내용까지 한 번 더 다뤄봤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하고 마진 지키면서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하시면 첫 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까지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순수익이 매출 100만 원, 매출 200만 원일 때는 순수익을 남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농산물 위탁 판매 특성상. 마진이 15%, 막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달에 내가 만약에 체험단을 2만 원짜리 5명, 6명한테 해서 한 10만 원, 11만 원 썼다. 그리고 광고까지 돌린다 하면 순수익이 한 건당 5, 6천 원이라고 했을 때 20명이 팔려야 체험단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20명 판매하는 게 첫 달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매출 낼 때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달 해보고 막 한 3분의 1? 요 정도 분들은 막 좌절해요. 아씨, 뭐 이거 판피디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막 지금 이거 체험단 비용이랑 소품 산 거 빼니까 뭐 돈이 별로 안 남네. 당연하죠. 처음 체험단 돌리고 처음으로 소품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남습니다. 근데 그 상품 다음 달에도 팔 수 있고 길면 그 다음 달에도 팔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체험단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단 비용은 이제 굳었고 그 비용을 만회하면서 수익권을 점점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촬영을 위해서 소품도 샀어요. 다음번에 새로운 상품 살 때는 그 소품 또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마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수익을 벌려면 뭘 좀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매출을 늘려야 될지 이 운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운영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제가 받았던 CS 문자 예시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상황이 뭐였냐면 저는 원래 문자로만 CS 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정말 부재중 전화가 막 8통, 9통 쌓이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진상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유도 안 말해줘요, 문자로.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사과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죄송합니다. 막 환불 조치 드리겠습니다. 뭐 상품 사진이랑 뭐 송장 번호를 막 남겨주세요 해서 받았더니 확인해 보니까 수령을 하신 지 일주일이 벌써 지난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상품에 멍 생겼다, 뭐 썩었다 이런 식으로 CS를 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규정상 수령하시고 일주일이나 지난 거는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교환 환불이 어렵다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때는 또 알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급발진 하시면서 한 개 이상이 못 썩었느니 뭐 반이라도 환불해라 문자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분쟁 접수도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29,000원짜리 사과 환불 안 해줬다고 뭐 분쟁 접수했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주일 지난 사과 썩은 거 그대로 안 했다고? 근데 여기 일상실을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제가 규정상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도 반액은 환불하겠다. 이것도 심지어 제가 CS 하면서 한번 어렵다고 한번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전액 환불로 우기다가 지 스스로 반액 환불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반액 환불 조치 드리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철 때 다시 먹어볼게요. 그래요. 정말 비상식적이죠. 이런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일단 말도 안 되는 놈을 상대해야 되지? 이거 뭐 과일 하나 팔아서 농산물 하나 팔아서 5천 원, 만 원 벌자고 내가 이놈을 상대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이게 귀찮다고 이런 전화 올 때마다 다 전액 환불 처리하면 3만 원, 4만 원짜리 그냥 아무런 우리 부분 환불 받을 수도 없는데 진상이라고 환불해줘 버리면 그거 메꾸려면 7, 8개를 다 팔아서 순수익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그냥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문자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전화는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나요. 제가 맨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전화 딱 받자마자 "너 이거 뭐 하는 새끼야?" 라고 시작한 전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가다가 배송 중에 변질이 일어났다고 한들 전화 딱 받자마자 "너 뭐 하는 새끼야?" 하고 쌍욕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이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괜히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더 커지니까 전화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문자로 기본적인 소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세요. 진상 고객인 경우에 한해서요. 만약에 진상 고객으로 다 전액 환불해 주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 메꾸려면 판매를 막 7 건, 6건 순수익을 해야 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시지 말고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2개가 문제였다. 그러면 그 2개에 대해서만 부분 환불해 주고 만약에 그걸로 이상한 1점 리뷰를 남긴다. 그럼 저는 전공법으로 그냥 대응합니다. "아 고객님 전화로 알려 드렸듯이 수령하시고 뭐 1주일이나 지나서 썩었다고 반품을 요청하시면은 이게 과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아예 판매자 댓글에 써요. 상식적인 소비자라면 그 평점을 보고 구매를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만약에 체험단 내가 딱 5 명이 했는데 갑자기 1 명이 1점 달아 가지고 평점이 4.1, 2 까지 떨어졌어.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깝지만 너무 점수가 낮아 보이니까 환불해 줘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너무 1 점, 2점 리뷰에 막 움츠러들어서 다 전액 환불 무조건 해 주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반대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요청할 만한 그거는 무조건 신속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뭐 농가나 도매처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진 전달되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 요청도 하기 전에 저는 무조건 고객부터 먼저 조치를 해 드립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구원 환불 해 드릴게요. 전액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냥 증명사진 받은 거를 농장이나 도매처에 요청해서 환불을 그다음에 받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정당한 이유는 우리가 뒤늦게 도매처나 농장에 요청을 해도 그분들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래처, 그 공급처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데는 최대한 빨리 손절을 하시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불할 때는 이게 무슨 뭐 품질 불량이다, 품절이다, 배송 지연이다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구매 의사 취소 사유로 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외의 사유는 다 우리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근데 그렇게 취소드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 의사 취소로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판비님 그러면은 고객이 "야 내가 언제 구매 의사 취소했어. 왜 네 맘대로 구매 의사 취소라고 해서 취소 처리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항의하면 어쩌죠? 라고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매 의사 취소 있죠. 이거를 선택하면 그 아래에 상세 사유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네이버의 경우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이미 요런 정당한 사유로 환불한 거는 문자든 전화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안내 드린 것처럼 전액 환불 조치 드립니다. 부분 환불 조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자 쓰듯이 사유를 쓰면 아무도 구매 의사 취소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0 명은 한번 환불해 준 것 같은데 그 200명 중에 구매 의사 취소로 태클 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요걸로 환불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10 일이 계산서 발행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 월에 우리가 정산한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마감은 2월 10 일이에요. 그러면은 2월 초에 1 월에 우리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농부님이나 도매처에 "계산서 발행 요청드립니다." 하고 요청을 하셔서 받아 두셔야 그래야 우리가 매출 빼기 우리가 농부님이나 공급처에 준 금액 빼서 수익이 이만큼이구나라는 게 홈택스에 기록이 되고
그래야 세금 신고할 때, 아, 너희 순수익은 그럼 얼마니까 세금 요만큼만 내. 이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매월 요청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까먹었다. 1월에 판 거 2월에 요청 깜빡했어요, 팜피님.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이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3월에 2월 거 요청할 때, 아, 제가 그때 1월 거를 깜빡하고 누락을 했는데, 1월 금액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발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챙겨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꾸준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마진이 어떤지 계산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초보 때는 체험단이라 막 이거 소품 샀다고 뭐 지금 당장 수익이 없다고 그게 약간 사람이 기분이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순수익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안 나오면은 외면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뭐 매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외면하려고 해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설사 매출 1000만 원, 800만 원이 돼도 막 광고도 막 그냥 대충 돌리고 막 이런 마진 계산 안 해놔서 매출이 800, 1000인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엉망으로 계산을 해두면.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장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는 이번 주 마지막 날짜에 과제 영상에 업로드가 돼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앞으로 이번 챌린지 끝나고 여러분들이 계속 루틴 반복하실 때 그때 계속 장부 정리하시는 습관을 같이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항목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참고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첨부 양식에 다 써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뭐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간단하게 하고 싶어 뭐 어떻든 간에 사실 결국에는 고객 만족 없이는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를 못해요. 근데 고객 만족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뭘 했죠? 많이 검색하고 언제 검색하는지를 찾아서 아, 너희 이때 이 상품을 많이 찾고 많이 검색하는구나 하는 거를 소싱하는 것도 고객 만족이고요. 너희 이런 문제 있지? 우리는 이런 해결책으로 이런 장점이 있어. 하는 것도 고객 만족이고요.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잘 나오게 하는 것조차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이 찾는 걸 빨리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상품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든 못하셨든 결국에는 고객들이 만족하고 구매를 해야 우리 매출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수익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수익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챌린지도 안 했을 거고, 제가 애초에 이 농산물 위탁 판매를 계속 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돈을 못 벌고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 만족을 위한 거는 수익을 위한 거고, 이 수익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 나를 위해서 고객 만족에 맞춘 상품 소싱, 기획, 상인원 주최적화, 광고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4주 동안 배운 루틴을 매달 진짜 뭐 상품 내가 도저히 막 3-4개씩 못 하겠어요. 매주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한 달에 정말 뭐 2개, 1개여도 좋아요. 그걸로 사이클을 진짜 새 사이클이라도 돌면서 이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데 처음에 첫 상품 해보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 피드백 드리고 했지만 제 피드백이랑 타이밍이랑 딱 맞춰서 올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족하게 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계속 보완하면서 반복을 하시면 솔직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순이익 1000만 원 그냥 쉽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솔직히 매출 1000만 원까지는 제가 알려드린 공식으로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세미나 했을 때 빅파워 스토어 셀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빅파워 셀러분들이 제 수업 끝나고 따로 남으셔서 선생님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전부인데 이걸 다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셨을 정도로 제가 진짜 그분들도 인정할 정도로 빅파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파워 셀러들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이 농산물 위탁 판매는 이 공식 4개가 정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로 매출 1000만 원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수준이고 사실 매출 2000, 3000, 5000까지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이 공식만 꾸준히 반복해도요. 근데 내가 슈퍼 마케팅을 더 좀 임팩트 있게 내 얼굴도 드러내고 요리하는 법이나 이런 걸 더 본격적으로 해서 슈퍼 트래픽을 확 늘리겠다. 아니면은 바이럴을 완전 미친 듯이 해서 내가 진짜
20명, 30명씩 이 체험단, 맘카페 체험단을 키워가지고 바이럴 미친 듯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실력도 어느 한 영역을 크게 키우면 나중에는 이 성과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거는 이제 정말 기초를 배운 거고, 이제 이걸 반복해서 정말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챌린지 이후에도 계속 재발 성과 반복하시면서 단톡방도 어차피 유지 계속 할 거거든요. 궁금하신 거 지금처럼 계속 물어보시면서 유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끝이 났고요. 그렇게 우리가 4주 동안 드디어 소싱, 기획, 상위 노출 최적화, 광고, 마케팅까지 다 배웠어요. 진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린 거 말고, 아, 이거 나만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부지런히 할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고 방법 자체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무슨 바이럴 신박하게 더 잘하는 방법 없고, 똑같이 저도 부지런히 일상글 쓰고 체험단 모집하듯이 바이럴 체험단 섭외해서 해보고, 그리고 뭐 소싱 할 때도 여러분 알려드린 거 말고 막 저는 막 나는 이렇게 더 쉽게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대신에 1년 한 바퀴를 돌면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요때 내가 요거 팔았는데 괜찮았고, 이거 타이밍 조금 늦어서 아쉬웠고, 이런 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소싱이나 등록이 훨씬 편하겠죠. 저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올해 요 타이밍에 요거는 일단 내가 잘 팔았지. 이게 벌써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난해에 내가 아이고 놓쳐버렸다. 타이밍 놓쳐버렸다. 아니면 성과 좀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상위 노출 제대로 안 했네. 광고를 안 했네. 이런 상품들 다시 시도하면 점점 풀이 커지면서 쉬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4주 동안 알려드린 이 공식이 정말 농산물 위탁 판매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농산물 위탁 판매 수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가서 들어보셔도 여기에서 뭐 쇼핑만 더 레벨 높게 배운다거나 아니면 마케팅만 더 레벨 높게 배운다거나 광고만 더 뭐 꼼꼼하게 배운다. 뭐 요런 차이지 방법론적으로 더 새로운 걸 알려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계속 반복해보시고 어려운 건 앞으로도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문의 주면서 꾸준히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도 종료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 아니면 오늘 세미나 내용 보고 좀 궁금하셨던 질문 Q&A 남겨주시면 거기에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욱님, 카페 등급은 챌린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유지가 됩니다. 지금 챌린지 영상, 여러분들 챌린지 끝났다고 제가 영상 다 못 보게 해버리면은 까먹은 거 어떻게, 어떻게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 있게 등급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통해가지고 계속 숙달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철님, 소싱하는 방법이 네이버 지도 말고 다른 소싱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여전히 네이버 지도,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걸로 소싱을 하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도매처 추가로 발굴하는 요 정도입니다. 소싱 자체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매출이 5천만 원, 1억이 돼도 지름길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업체 찾아서 전화해가지고 설득해서 소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더 편한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다르게 뭐 저만 아는 비밀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제안서 보내고요. 제안서 수락하시면 단가 물어보고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공유드린 진짜 도매처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매출 낼 수 있어요. 제가 작년 매출 솔직히 한 5, 60%는 다 도매처 매출이에요. 농가 매출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도매처로 제가 그 매출을 낸 거예요. 1억이 넘는, 2억이 넘는 그 매출들을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주영님, 광고 노출 진단에서 금액을 여러 번 올려도 순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판다랭크에 광고비 검색해서 2보다 높은 금액인데 어찌 되는 건가요? 순위가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판다랭크건 헬프스토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광고비 가격 있죠? 그게 예상 금액이에요. 예상 금액. 완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이 썼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얘가 2위가 예상치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순위가 안 오른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지금 단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니면은 단가가 똑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더 많이 받고 품질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스토어 광고를 더 높게, 더 싸게 노출을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님이 300원에 설탕 딸기 광고를 했고 누가 또 설탕 딸기 300원에 광고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주영님은 품질 막대, 네이버 쇼핑 광고의 그 초록색 막대가 5칸이고 다른 분은 4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300원 썼어도 5칸인 주영님을 더 먼저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로직 때문에 단순히 판다랭크나 헬퍼스토어에서 광고 금액을 조사했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완전 가물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 예상치를 보려고 헬프스토어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광고 금액이 더 높거나 주영님보다 지금 품질이 높은데 광고비를 똑같이 입찰하는 애들이 먼저 우선 노출이 있고 되고 있어서 순위가 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광고비를 높이거나 썸네일을 바꿔서 클릭률을 높여야 광고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영님, 광고비 변경했을 때 반영 시간은 바로 반영되나요? 광고가 이미 노출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면 광고비 변경하면 거의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길어도 3, 40분? 요 정도면은 바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철님, 현재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오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월 매출 2,500 정도 나왔습니다. 2,500 나왔을 때가 마진이 한 이제 순수익으로 하면 한 340 정도 남거든요. 근데 이 2,500이 제가 요새는 판매 채널 개척하고 있어서 스토어에 한 1,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이 쿠팡이랑 지마켓 옥션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채널을 확장해 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단디님 지금 파워 등급 달고 판매 중지했다가 가을에 다시 판매하면 등급은 다시 새싹으로 돌아가나요? 네, 돌아갑니다. 매출이 없으면요. 왜냐면은 그 스토어 등급은 3개월치로 갱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다음 달 2월이잖아요. 2월에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치 판매 기준으로 2월 등급이 매겨지고요. 3월은 12월, 1월, 2월 3개월치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판매 중지했다가 내년 가을이면 뭐한 19개월, 18개월 후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싹으로 돌아가 있겠죠. 매출이 아예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건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반디님, 리얼 농부들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장 운영하시면서 이제 스토어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즌별로 다른 스토어 상품들 아니면 다른 도매처 상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등급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게 등급이 높다고 무슨 뭐 더 주시는 더 주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등급에 집착 안 하셔도 돼요. 뭐 저야 여러분들이랑 챌린지를 하니까 뭐 조금 아무래도 완전 뭐 씨앗 스토어 운영하는 사람이 챌린지 한다 그러면은 다들 뭐 씨앗이 뭘 해? 뭐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스토어 등급도 강조하고 이러지만 뭐 사실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보셔서 알겠지만 뭐 와 프리미엄 스토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 뭐 파워니까 믿고 못 맡겨. 뭐 이러지 않거든요. 고객들이 너무 등급에 목매이진 않으셔도 돼요. 네, 종철님 수고. 네, 아유 잘 땡기긴요. 제가 지금 앉아서 1년 동안 과일만 팔았더니 지금 10kg가 늘어서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판국입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자, 찬웅님, 상세 페이지도 트렌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트렌드라기보다는요, 채널별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4단계 공식 말하면서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상품 기획, 상세 페이지 작성 있죠? 이거는 스토어에 적용되는 거고,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다른 판매 채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라기보단 채널별로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할 수 있고 네이버 안에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거에 우리 밑작업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는 검색형 플랫폼이라는 특징 때문에 좀 더 설득과 고객을 막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쿠팡, 지마켓, 옥션, 뭐 톡스토어, 뭐 다른 오픈마켓 채널도 있죠. 광고 아니면 절대 노출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광고 돌리고 그 광고 띄는 걸 사는 쇼핑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우리가 쿠팡 블로그, 쿠팡 네이버 카페 가서 비교해보지 않잖아요. 그냥 쿠팡 검색해서 그냥 메뉴에 뜨는 것 중에 리뷰 많고, 괜찮아 보이네 하면 사잖아요. 근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런 애들도 똑같아요. 광고 아니면 아예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광고 안 하고 1등 상품이어도 한 40번째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돌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른 데는 다 쇼핑 플랫폼이라 검색해서 그냥 맨 위에 광고로 잘 나오는 애, 근데 정보 깔끔하게 돼 있고 리뷰 좀 있는 애,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트렌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설득형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오픈마켓은 굳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정보성 상세 페이지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철님 질문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읽어보면 좋은 책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전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 도움 될 수 있죠. 책 도움 될 수 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책을 잘 읽는 편이시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영상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거 바로 실천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지? 혹시 다른 유튜버나 다른 데서 힌트 나온 거 없나?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유튜브 영상이나 혹시 간혹 책을 본다고 해도 전자책 같은 거 뭐 한두 권 사서 그거 읽어보고 또 색색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굳이 뭐 마케팅 책이나 이런 걸 꼭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매출 뭐 한 5천만 원? 이 정도까지는 뭔가 그렇게 엄청난 초과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걸 해봐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 월 매출은 스마트 스토어만 기준으로 하면 4천만 원까지 했었고, 모든 오픈마켓 채널 다 합치면 한 달에 9억, 아니 9억이래요. 9천만 원, 9천만 원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부지런함의 영역이었어요. 뭔가 제가 특출나게 엄청 잘하고 그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시도한 그거여서 전 책 읽는 것보단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소싱을 한 번 더 해보거나 상세 페이지를 좀 더 바꿔보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 저희 레벨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영민 TV,
온크트리, 또 뭐가 있죠? 뭐, 이건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좀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옹크트리님은 패션 그 스마트 스토어 하는 유튜버 분이시고요. 정영민 TV는 뭐 인스타 공동구매부터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별걸 다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오히려 농산물 위탁 판매 하나에 대한 정보만 찾는 것보다 다른 분야 사람들은 쇼핑몰 할 때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요거 조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저는 애매한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마지막 질문까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까지 이제 이 외부인 마케팅, 바이럴까지 한번 직접 실천을 해보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계란이었으면 이제 계란 밖으로 나서 이제 병아리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병아리가 백조가 될 거냐, 닭이 될 거냐는 이제 계속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한 달에 몇 건의 상품을 제대로 등록해서 판매를 일으키고 하는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1기, 2기 대표님들 중에 제일 부지런한 분들이 지금 이제 빅파워 스토어가 다 됐단 말이에요. 저랑 똑같은 등급이 됐어요. 근데 최고 매출 찍으신 분은 한 달에 회사랑 병행하면서 2천만 원 찍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회사랑 똑같이 병행하면서 1천만 원 찍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병행하면서도 그게 가능했다는 거는 물론 그분들도 반년이 걸렸어요. 그 경지까지 가는데. 근데 병행하면서 했을 때 그 정도 걸린 거니까 전업이시거나 이러면 더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부지런함의 영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배운 내용은 막 센스와 막 엄청 뭐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꼭 계속 반복해 보시고 챌린지 영상도 계속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어려운 거 또 있으면 또 단톡방에 남겨주면 제가 질문 다 답변 드려요. 뭐, 이제 챌린지 끝났으니까 안녕, 잘 가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세미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 챌린지 마무리까지 한번 다 같이 화이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화이팅 해보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욱님. 주영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단톡방으로 소통 드리겠습니다.